그러면 많은 분들이 김성훈 변호사도 재판부 일단 판결문 내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소 사실을 100% 다 인정을 했다라는 예. 점이고요. 좀 일반적인 경우랑 다른 부분은 특별한 부분은 보통 구형량보다는 이제 선고형이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검찰이 징역 3년형으로 구형을 했으면은 보통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3년형을 구형하고 3년형 그대로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재판부는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책임 그리고 처벌의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해 가지고는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다 인정을 하고 이 의료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요양급여 부정 환수, 부정 수급에 따른 편취 이 세 가지가 연동돼 가지고 하나의 범죄로 다 세 가지 범죄가 다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법인처럼 만들어서 허위로 사무장병원이라고 하죠. 법인을 개선한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요. 이게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의료법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장병원을 만들면은 보통은 건보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상적인 의료인이 아닌데 이렇게 사무장병원을 만나서 요양급여를 가져갔으면 이거는 거짓으로 사기로 편취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금액이나 형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은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제 관건이 됐던 거는 나머지 동업자와의 형평을 어떻게 보냐는 거였습니다. 네. 한 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요. 어떤 동업자는 4년형을 선고받았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선고 내용이라는 거는 이 동업자들 중에서 일단은 이 피고인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소위 말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굉장히 높은 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도저히 이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정치적 수사다. 그러면 정치적 수사에 의해서 그대로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정치적 재판이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는 안 했어요. 법원을 혹시 비난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비춰질까 봐. 네. 그러면서 법정 구속한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네요. 그러면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통상적으로 이런 사안 정도면 법정 구속하는 게 법원의 통상적인 판결 방향인가요? 어떤가요? 이례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이례적인 부분이 가장 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은 징역 3년형이면 사실 선고형으로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일반 원칙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고인의 나이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선고하게 되고 소위 75세 정도 되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바로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과 완전히 동일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재판부가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책임을 물을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던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은 이례적으로 구형량과 그대로 똑같은 선고형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도 전혀 고려함 없이 바로 법정 구속을 함으로써 어찌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봤다 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사례에서 이 정도 나이의 피고인한테 도주 우려도 없는데 이례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이례적인 것이 이례적인 걸 넘어서 가지고 부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이 재판부가 판단한 판단이 얼마나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 건지에 대한 사후적인 검토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까지는 지켜봐야 네. 이제 그때 왜 2015년인가요? 그때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을 그때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죠. 유력한 대선 주자의 가족 장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유력한 대선 주자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될지 어쨌든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강조했던 내용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다. 편취한 요양병원 수급비 반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 이 판결문을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이고요. 변호인도 뭐 당장 항소하겠다는 뜻은 밝혔겠습니다만 재판부가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 의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